자, 이번엔 우리가 합성함수의 성질을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듣고 이해하시면 너무 좋고요. 굳이 이 증명 과정을 듣지 않아도 혹은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라는 거. 자,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게 성립하지 않는 예를 하나만 들어버려도 성립하지 않는다가 끝나는 거죠. 그죠? 수학에서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1번은 그냥 아주 간단한 반례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라는 애를요, 우리가 뭐 x 플러스 1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애를요, 절대값 x 플러스 2라는 이런 절대값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자, g에다가 f를 합성한 애는요, 이 g에 있는 이 x 안에 이 함수가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고요. 반대로 f에다가 g를 합성한 애는 이 f 안에 있는 x 대신에 이 g라는 함수가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값 x 플러스 2가 여기는 x 대신에 들어오게 되고 더하기 1이 되면서 두 개를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 녀석은 절대값 x 플러스 3이 되지만 이 녀석은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돼서 두 함수가 다른 함수가 됩니다. 사실 교환 법칙은 거의 성립 안 하고 굉장히 특이한 몇 가지 경우에만 성립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학습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 안 되는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지워야 되겠네. 자, 결합 법칙은 왜 성립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 함수를 각각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f는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그리고 g가 그 y에서 g로 가는 함수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 h가 그 g에서 정역 g에서 집합 g에서 집합 w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먼저 f 합성 g 합성 h를 할 텐데요. 이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앞에 거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앞에 녀석은요, 지금 이 f에서 g를 합성한 녀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역은 뭐가 되죠, 여러분들? 네, x가 되고요. 우리 합성함수 공부할 때 공부했죠. 앞에 있는 녀석의 정역이 합성함수의 정역이 되고 뒤에 있는 녀석의 공역이 그 합성함수의 공역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x에서 g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h는요, 그 g를 받아서 오메가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x에서 g로 가고 그 다시 g에서 이제 우리가 w로 가는 함수가 돼서 결과적으로 정역이 x고 공역이 w가 되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거를 먼저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먼저 합성을 하면은요, 얘는 이제 g에다가 h를 합성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먼저 보겠죠. 그래서 y가 정역이 되고요, z로 갔다가 z가 연결돼서 또 w로 가는 합성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서를 먼저 합성하게 되면 저 함수의 정역은 y, 그 다음에 공역은 w가 되고요. 지금 현재 이 f가 정역이 x, 공역이 y입니다.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겠죠. 이 두 개를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그 똑같은 y에서 w로 가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도 정역은 x, 공역은 w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앞에 거를 먼저 합성을 하나 뒤에 거를 먼저 합성을 하나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대응관계가 같다라는 걸 보이면 그게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의 뜻이었죠. 함수 처음에 공부했던 거. 그래서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거는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대응이 똑같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f의 합성 g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합성 hx를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얘는 이제 f 안에 g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f에 g가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여기에다가 hx를 합성하게 되면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함수에 있는 이 x라는 원소 대신에 뒤에 있는 들어가는 함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얘는 f에 g에 hx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대응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먼저 합성한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제 여기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f 합성하고 여기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G 안에 hx가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다시 여기 있는 이 f에 있는 x 안에 이 녀석이 통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f에 괄호 열고 g에 hx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거를 먼저 합성을 하나, 오른쪽 거를 먼저 합성을 하나, 그 결과가 대응 관계가 똑같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합성함수는요,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즉, 합성함수가 연속해서 두 번이 나올 때 왼쪽 것을 먼저 합성을 하고 오른쪽 걸 집어넣으나, 오른쪽 두 개를 먼저 합성을 해서 왼쪽에다가 집어넣으나 상관이 없다. 그죠? 즉, 괄호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얼마든지 우리가 편하게 순서를 바꿔서 합성을 해도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낸 거고요. 자, 이제 3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왜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합성 하나 만화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조금 잠깐만요. 자, 이제 우리가 3번 내용은 모든 함수 f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다시 원래 함수가 된다. 즉,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 만하다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f에다가 i를 합성을 하나, 이거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항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i에다가 f를 합성을 하나, 다시 f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쪽 부분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에다가 i를 합성을 하게 되면 얘는 f라는 함수 안에 ix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i라는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x 값이 다시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돼서 이 부분이 x로 바뀌어서 그냥 다시 fx가 됩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 안에 항등함수 i를 합성을 해봤더니 다시 그냥 함수 fx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항등함수 안에다가 fx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항등함수에 있는 x 대신에 이렇게 fx가 되는데요. 근데 이 항등함수는 항등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집어넣은 정의역의 원소를 그대로 그 결과를 돌려주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다가 항등함수를 합성을 하나, 항등함수에다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하나, 다시 그 함수 fx가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잘 보셔야 될 것은, 이게 이렇게 항등함수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항등함수는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합성을 하나마나 다시 뭐가 나온다? f가 나온다. 이게 뭐랑 생각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i는요, 곱하기에서 1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 곱하기 2를 해도 3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 곱하기 3을 해도 3이 나오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곱하기에서 1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그 역할이랑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의 성질을 증명을 해봤습니다.